우리는 수많은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국가들이 동일한 정치 체제를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가들의 전쟁을 지원하고 나와 다른 정치적 사상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개인들이 정치인들을 직접 피습하기도 합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부터 나의 일상까지 이제 이러한 종류의 갈등은 이상함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42만 년에 달하는 인류의 역사서에서 고작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 체제가 또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이렇게까지 배척하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그 시작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일까요? 왜 지금의 이데올로기는 갈등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변모하게 된 것일까요? 아주 오래전 우리의 선조인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우리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내일의 날씨가 어떨지, 모레의 사냥은 성공할 수 있을지, 처음 보는 종이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지, 결과적으로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지.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이데올로기였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타인들에게서 나와의 공통점을 찾아내 동족으로 인식하고 함께하는 내부 집단 외부인이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이들끼리 협력한다. 유사한 사상을 가진 이들끼리 함께한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기원이 바로 이 내부 집단 외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비록 이 개념은 유사한 집단 내에서만 적용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연대를 바탕으로 타 집단과 교류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며 야생에서의 생존이라는 첫 번째 거대한 미지를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 헤쳐나갈 수 있었고요. 전염병, 전쟁, 자연재해 등 이후에 이어진 수많은 미지의 위협 또한 동일한 이데올로기 치하에서 함께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인류에게는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전례 없는 번영을 이루게 되었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껏 인류에게 미지에 대한 두려움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존재하던 이데올로기는 오늘날 그 의미와 형태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변질되었죠. 이데올로기의 근간에는 나와 유사한 나의 집단 내에서의 연대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나와 다른 이들은 배척한다 라는 숨은 뜻을 가지고 있죠. 인류를 제외하고도 외부의 적이 존재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생태계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된 우리 인류의 적은 다른 인간 집단으로 축소되게 되었고 아끼는 것이 공격을 받을 때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고 배척하는 내부 집단 외부인, 즉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나와 다른 것조차도 배척하는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마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호모사피엔스의 생존 경쟁에 버금갈 만한 거대한 미지를요. 인간과 대적할 만한 AI라는 새로운 종이 등장했으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지구온난화는 다시금 예측 불가능한 자연을 불러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는 기술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 신의 영역을 향해 나아가죠. AI와 맹수, 지구온난화와 날씨, 4차 산업혁명과 신석경명. 연결고리가 보이시지 않나요?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미래는 마치 우리의 선조들이 마주했던 그 최초의 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무력감과 여기서 기인한 두려움을 수반하며 말이죠.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이데올로기로 이 두려움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라는 이름 하에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말이죠. 그러나 다시금 고난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에게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효과적인 해결책으로서 작용하지 못합니다. 협력을 위해 선택했던 해결책은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는 씨앗이 되어버렸죠.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모두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지의 등장에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을 말이죠.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저는 이데올로기를 대신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이 사랑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연인이나 가족, 친구 등을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사랑은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데올로기와 사랑 모두 집단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 대상을 내 집단으로 한정하고 외 집단은 배척하는 이데올로기와 다르게 사랑은
남으로 규정된 이들마저 나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그들을 인정합니다. 아직 잘 와닿지 않으시다면 과거의 사례들을 조금 가져와 볼까요? 약 3천여 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는 히타이트라는 이름의 제국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철의 제국이라 불렸던 히타이트와 국경을 맞댄 이집트는 오랜 기간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몇 대에 걸쳐 의미 없는 피해만을 낳았던 이 이데올로기 갈등을 끝내고 이집트의 전성기를 이끌어낸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닌 세계 최초의 국제 평화 조약이었습니다.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전쟁을 끝내고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는 연대의 시작이자 사랑의 선언이었죠. 어찌 보면 이 조약 또한 그저 이데올로기처럼 보이겠지만 이 평화조약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해서는 적으로 규정하던 이들마저 나와 다른 집단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준 사랑의 힘으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헤쳐나갔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적을 사랑함으로써 이들은 함께할 동료를 얻었으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폭력 대신 택한 포용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넘어 전성기를 이끄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서 작용하였죠. 어떤가요? 이제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이데올로기를 대체해 미지를 헤쳐나갈 해결책으로 보이시지 않나요? 역사는 말해줍니다. 사랑은 남을 이해하고 돕는 그 따뜻한 마음은 생각보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두려움은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기 위한 우리의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관성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미지의 도래를 이데올로기라는 해결책의 몰락을 외면하며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이 전통은 이제 그 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AI도 지금껏 쌓아온 문명의 모든 배경을 바꿔나가는 지구온난화도 이데올로기가 가져올 수많은 갈등도 알지 못하기에 두려운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마주하고 나가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 나아가는 우리의 곁에는 서로가 함께할 것이며 사랑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해낸 인류는 언제나 그랬듯 미지의 서계를 넘어 결국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테니 말입니다.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